이번 영상에서는 large mass ratio 예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27개의 예제 중 13번째 예제입니다. 예제를 실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개념 설명을 한 가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시뮬레이션 파라미터 중에 밀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밀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밀도라는 것은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물리량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영어로는 density라고 표현을 하고 수식으로는 이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좌변을 보시면 그리스 알파벳 로를 이용해서 보통 정의를 하게 되고요. 우변을 보시면 부피를 나타내는 볼륨에 V를 따서 V가 분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자에는 질량을 나타내는 매스에 M을 따서 M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의 밀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물체가 갖고 있는 일단 외형적인 크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내부적인 구성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뭐 작게는 재료부터 해서 더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분자, 원자 단위까지 우리가 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내부적인 구성 요소들, 즉 그 질량을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의 크기, 즉 부피로 나눠서 그 물체의 밀도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단위계로는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이고요. 정의상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인 단위 부피당 차지하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나누어 가지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동일한 크기의 상자 4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첫 번째 상자에는 녹색 공이 5개, 두 번째는 9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녹색 공이 들어가 있죠. 이때 우리는 첫 번째 상자에 비해서 네 번째 상자의 밀도가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좀 바꿔서 예를 들어서 동일한 크기의 어떤 알루미늄 블럭하고요. 그리고 철 재질로 이루어진 블럭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철하고 알루미늄하고 이제 들어보면은 어떤 게 더 무겁죠? 당연히 철이 더 무겁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크기가 동일한데 철이 더 무겁다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분자에 해당하는 부피, 즉 크기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값이 크려면 분자가 커져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알루미늄보다는 철이 뭔가 더 꽉 들어차 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크기가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질량이 더 크다. 또 바꿔 말하면은 동일한 크기에서 질량이 크다라는 것은 밀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 부피, 밀도는 이러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라지메스 레이시오 테스트에 대한 예제를 실행을 해볼 건데요. 이거는 바로 실행 먼저 해볼게요. 자, 파이썬 띄우고 라지메스 해서 탭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자, 환경에 이렇게 상자들이 위로 쌓아 올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환경이 굉장히 여러 개 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좀 경계선이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상자 2개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 위에 또 하나가 올려져 있는 상태인 2개고요. 색깔 구분이 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밑에서 위로 이제 올라갈수록 색깔이 녹색에서 붉은색으로 이렇게 점차 변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붉은색으로 변할수록 덴시티가 높게 이제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기에 덴시티가 예를 들어서 1이라고 가정해 보면은 얘는 이제 그다음 10배, 그리고 이 녀석은 얘의 10배, 그리고 얘는 그 이전 거의 10배 해서 이제 쭉쭉쭉 10배씩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때 상자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서 덴시티를 증가는 시켰는데 모습을 보시면 이제 그 볼륨은 똑같죠. 예. 그러니까 볼륨은 똑같은데 덴시티만 올렸기 때문에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수식 관계에 의해서 이제 이전 상자에 비해서 그 위쪽에 올라와 있는 상자는 무게가
약 10배 이상, 딱 10배가 지금 차이 나는 거죠. 10배씩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뮬레이터를 띄운 다음에 좀 기다려 봤더니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근데 시뮬레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 환경에서는 뭐 이렇진 않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10배, 10배, 10배씩 계속 이전 거에 10배, 10배니까 뭐 얘는 이 처음 무게에 비해서 뭐 100배 커진 무게, 무거워진 무게일 텐데 실환경과는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이고요. 이거는 뭐 실제 같았으면 웬만한 물체는 그냥 뭐 다 찌그러지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무게를 설정을 해 가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물리적 현상들을 시뮬레이션은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실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사실 뭐 실제와 굉장히 좀 유사하게 그래도 해 보려면은 지금 뭐 덴시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뭐 프릭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댐핑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다이나믹 파라미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잘 튜닝을 해서 실제와 좀 유사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진짜 완전히 같아지기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게 사실 좀 시뮬레이터의 한계라고 저는 생각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예제는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여기 매뉴얼을 보시면 이제 옵션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 Inverted Pyramid Test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첫 번째 그냥 아무 옵션 없이 실행했던 예제에서는 볼륨은 동일한데 덴시티만 올려가지고 상자를 쌓아 올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인버티드 피라미드라는 말 그대로 이제 상자가 똑같이 쌓아 올라가는데 이 볼륨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덴시티는 동일한데 볼륨을 키운 예제가 될 거고요. 얘도 한번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해볼게요. 파이썬 띄우고 large mass ratio 한 다음에 하이픈 2개 inverted pyramid 그리고 언더바 테스트 하고 실행을 이렇게 시켜보면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상자가 이제 쌓아 올라져 있는데 이제 상자를 쌓을 때 덴시티는 이 상황에서는 동일하게 설정이 된 거고요. 대신에 이제 크기가 엄청 커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덴시티는 동일하단 말이죠. 근데 볼륨은 커졌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게가 그 앞선 예제보다 위로 올라갈수록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그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수식이 로우 이퀄 V분의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우라는 것은 덴시티를 의미하는 건데 얘는 볼륨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이 질량에 비례한 그런 수식 관계였는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덴시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덴시티는 상수로 여기서 취급을 이 예제에서는 한 거고요. 이제 볼륨이 변수가 되겠죠. 이제 상자가 계속 쌓아 올라져 가면서 이전 거에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2배씩 올라간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결정이 되어져야 할 변수는 이제 m이 되겠죠. m 질량. 그러면은 m 이퀄로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m 이퀄 로우 곱하기 볼륨이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m이 결정되는 인자 중에 덴시티는 동일해요. 그러니까 상수겠죠. 그러면은 덴시티는 상수니까 그대로 두고 대신에 이게 정육면체 형태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그 가로 세로 높이의 각각의 변이 2배씩 상승이 되도록 이 기본 코드에는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여기서 그냥 단순히 2배를 곱한 이제 상황이지만 그게 부피로서 우리가 스케일이 업이 되는 거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그냥 단순히 2를 곱한 만큼
뭔가 크기가 커지긴 했는데 실제 계산은 이제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이전 거에 비해서 이제 8이 되겠죠. 8. 네. 그러니까 이전 거에 비해서 부피가 8배가 증가하겠죠. 그리고 이 다음 여기에 해당하는 상자도 마찬가지로 이전 거에 비해서 또 스케일이 2배씩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8에다가 이제 다시 아니죠. 여기서 만약에 처음 게 1이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2가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거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 해서 총 64가 되는 거죠. 그 얘는 또 8이 되고 뭐 16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m equal rho 곱하기 v니까 여기서 rho는 상수고 v가 대신에 엄청나게 이제 이전 거에 비해서 막 증가를 하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질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뭐 쓰러지지도 않고 되게 불안정해 보이는데 멀쩡하게 공중에 떠 있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그냥 뭐 이러한 예제를 이런 식으로 시각화해 줄 수 있다라는 정도를 보여주려고 뭔가 일부러 이제 이 안에 파라미터들을 좀 조정해서 그냥 이렇게 떠 있을 수 있게끔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예제잖아요. 네. 제가 이 코드를 뭐 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엄청 뭐 자세하게 본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치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예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스케일업도 가능한데 그 와중에 뭐 덴시티라든지 이런저런 파라미터들을 뭐 바꿀 수 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예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셨던 부분들은 이제 뭐 덴시티와 같은, 그러니까 여기선 덴시티하고 사이즈 정도만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이런 예제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실제하고는 사실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다이나믹한 파라미터들을 조정해서 그 물리적인 현상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만 이 실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 실제하고 그나마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파라미터를 좀 정교하게 튜닝을 해야 된다. 물론 그 이전에 이 물리 엔진 자체도 뭔가 좀 정교하게 설계가 돼야겠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numEmbs는 이제 여기에 떠 있는 환경의 개수를 조절하는 건데 이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numThreads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게 뭐 사실 물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내부적으로는 계산량이 좀 많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때 이제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스레드를 좀 설정하는 옵션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좀 스레드를 바꿔가면서 뭔가 이제 튜닝을 해보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CPU를 가지고 연산을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PC에 보면 CPU에 그 물리적인 코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는 뭐 쿼드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뭐 2개, 4개, 8개 이런 식으로도 코어 개수가 좀 이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뭐 요즘에 비싼 거는 뭐 16개 이상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코어 개수 이상으로 뭔가 CPU로 동작했을 때 기준이에요. 코어 개수 이상으로 스레드를 설정하게 되면은 그 이상으로는 뭔가 속도가 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이제 인텔 기반의 경우에는 뭐 하이퍼 스레딩과 같은 그런 기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리적인 코어를 뭐 2배 이상 뻥튀기 시켜서 계산하는 뭐 그런 기능들도 제공한다고는 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물리적인 코어 개수를 능가하는 성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이 스레드 개수가 이렇게 너무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GPU의 경우에는 굉장히 병렬 처리에 최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CPU보다는 좀 더 나은 성능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차이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예, 뭐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파이썬하고 라지메스 한 다음에 여기서 num threads 하고 뭐 개수를 줄 수가 있을 거예요. 한 4개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사실 이 시각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 내부적으로 이 백그라운드에서 계산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퍼포먼스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뭔가를 확인해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중에 이제 뭐 계산에 걸리는 시간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뭐 확인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 예제 기본 코드 상으로는 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뭔가 시뮬레이션을 굉장히 스케일이 큰 녀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매뉴얼에 보시면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요 파라미터 이름 있죠? 이 부분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 isaac.gym api physics params 하고 num threads가 있어요. 이렇게 멤버 변수 쭉 들어가다 보면은 이 클래스들 안에 결국에는 이제 num threads 변수가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매뉴얼로 조금 상세하게 나와는 있는데요.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뭐, 이 파라미터 자체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스레드의 개수를 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은. Number of CPU threads used by physics as. 네, 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피직스 시뮬레이터 안에서 사용하는 스레드의, CPU 스레드의 개수이다. 라는 거고요. 어, 네. 시뮬레이션이 이제 생성되기 전에 세팅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기본값은 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기본값은 이제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냥 기본값으로 두게 되면은, 뭐, 이런 함수를 호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실제 이 부분을 뭐 구글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보시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지금 강화학습을 나중에 좀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아이작 짐 시뮬레이터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사실 피직스라는 시뮬레이터 엔진이 들어가서 실제 이 물리적인 부분들을 계산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리 엔진이죠, 이거 자체가. 이 물리 엔진을 개발하시는 분들 혹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 이 부분을 좀 더 뭐 자세히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는 이 피직스 물리 엔진 자체에서 사용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0보다 큰 값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게 코어 개수인 것 같네요. CPU의 코어 개수 마이너스 1개의 워커 스레드가 이제 생성이 돼서 돌아간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예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라지메스 레이시오 예제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조정할 수 있고 또 정교하게 튜닝을 해야 하는 뭐 그런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 예제에서는 density하고 볼륨 정도를 조절해서 그 결과도 함께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나중에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또 물체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던가 하는 그러한 경우에는 계산에 엄청난 자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 계산 속도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활용할 수 있는 뭐 옵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스레드에 대한 옵션도 살펴봤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한계도 어느 정도는 좀 확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와는 조금 다르게 시뮬레이션 된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도 좀 보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실제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튜닝은 좀 필수적이고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이작짐에서 좀 조정할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